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청중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정립된 라지 베슬 오클루전에 대한 EBT의 표준화는 이제 정설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넘어가는 새로운 미개척지 미보와 라지 코어 인팍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파트로 에레멘트 콜라보레이션 다운 디퓨즈로 정립된 2019년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가이드라인으로 확립되었던 기준 넘어서 미보 트라이얼과 그리고 미보 트라이얼에 대해 3개의 미보 트라이얼, 원고잉 트레이드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 후반부에는 라지코어 트라이얼 6개 그리고 1년 메타아나리시스와 1년 아웃컴 결과까지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BT의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2015년 헤르메스 콜라보레이션의 메타아나리시스 이후에 6시간까지 라지 베슬 오클루전에 대한 EBT가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다음과 대표주 이후에는 엘보가 있고 24시간 이내에 미스매치가 있는 스몰 코어 인팍션에 대해서 클래스 1으로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2 이하의 미보나 아니면 큰 대량 핵심 경색, 라지 코어 인팍션에 대해서는 근거 공백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작다고 임상적 유의성이 작은 것은 아닌데 25에서 40%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만 NIT 스코어 스케일이 작거나 아니면 싱글 페이지 T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서 클리니컬 언더 이스티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 3분의 1 환자는 3분의 1 정도는 펑셔널 인디펜던트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단순히 NIHSS로 표현되지 않는 에이파지아, 니글렉트, 헤미아노피아 같은 데피시트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엔티티이지만 25년 전까지는 observational 데이터만 있어서 충분한 RCT 데이터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보 경계선이 학자마다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어서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미넌트 M2 정리도 다양한데 아까 MCA 테리토리의 50%를 넘어가는 고구경 MT, 2mm 이상의 고구경 M2 분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보통 엘보라고 하고 이후에 M2, M3, A2, B2를 미보라고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디보는 미보 트라이얼에 포함돼서 시행됐었습니다. A1과 P1은 그레이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M2를 어디서 보느냐는 것도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고전적으로 피셔가 제안하기로는 호리존탈 세그먼트의 인슐라 제누 전까지를 M1으로 보자는 게 고전적 스케일이었고 실제적으로는 바이퍼스케이션 기준으로 저희가 M2, M3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트라이피케이션도 있고 얼리 바이퍼케이션도 있는 상당히 많은 바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이퍼케이션 기준과 해부학적 기준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스케이프 미보 트라이에서는 이 인슐라 제누에 가까운 프록시말 M2 오클루전도 함께 등록을 했었고 또는 도미넌시를 구별을 해서 도미넌시를 구별하지 않고 다 넣는 이스케이프 미보 트라이얼이 있었으며 넌 도미넌트, 코도미넌트부터 등록하는 디스카운트와 디스탈스가 있었으며 디스탈스는 인슐라 제누부터 디스탈에 있는 혈관을 인클루전했고 디스카운트는 미드 인슐라 이후에 디스탈 혈관부터 인클루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M2, A3 오클루전에 이러한 혈관들이 등록이 됐었고 P2, P3, A2, A3도 등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았을 때 이스케이프 미보는 프록시말 포함해서 도미넌시를 구분하지 않고 M2를 포함했으며 재미있게도 A1과 P1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는 코도미넌트 이후의 M2부터 포함을 했고 디스탈은 M4까지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세 곳의 트라이얼이 보고가 됐었는데 비교를 하자면 6시간부터 24시간까지 다양한 타임 윈도우를 대상으로 인로 NIHSS 4점 이상 또는 5점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고 결과적으로 6에서 8점의 미디안 NIHSS 환자들이 등록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60% 정도가 IBTPA를 받았었고
MRS01이나 02 또는 MRS Shift와 같은 프라임 아웃컴을 통해서 두 트라이얼은 뉴트럴한 결과를 나타냈었고 오히려 디스카운트는 EBT가 월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EBT를 통해서 ICH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케이프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록시멀을 포함해서 도미넌스를 포함하지 않고 M2부터 넣었었고 처음에 솔리테어 리트리버 트라이얼을 처음으로 하는 트라이얼이었습니다. 보았을 때 뉴트럴한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모탈리티와 심토마틱 ICH는 EBT 그룹에서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도 폐렴, 재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포함해서 EBT군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통 M2 또는 M3까지 포함해서 약 80%의 환자가 MCA 테리토리였고 M2는 50%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ACA와 PC의 경우에는 충분히 대변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엘버테라에서 약 85%나 90% 리퍼퓨전 레이트 있는데 75% 정도 리퍼퓨전이 낮았고 이마저도 약 더 오래 걸린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EBT 결과에 아웃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브그룹 애널리시스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디지털의 경우에는 코더미넌트부터 해서 NIT 4점 이상부터 등록을 했었고 재미있게 이제 제너럴 애널리시스가 40% 정도 등록이 됐었습니다. 심토마틱 ICH는 다소 올라갔으며 MRS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M4까지 가장 원위부원까지 포괄을 시도를 했지만 1% 정도로 M4 실제로는 많이 등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0% 정도의 리퍼퓨전 레이스를 보였고 오퍼레이트가 자유롭게 퍼스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는 대체로 미수됐지만 이제 NIHS 9점 이상의 시비리티를 보인 환자에서 EBTA 결과가 다소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디스카운트는 인트림 애널리시스에서 EBT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보여서 조기 종료가 됐었는데 미드 인슐라 이상의 디지털 M2부터 인로를 했었습니다. MRS02까지를 아웃컴으로 보았고 심토마틱 ICH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M2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M3나 디지털 M2가 많이 포함돼서 이러한 디지털 베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하이 ACH 레이트와 또 EBT 아웃컴이 좋아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포스티리어 인팍션을 많이 포함한 연구였습니다. 메타 애널리시스에서 뉴트럴한 결과를 보였지만 세프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ICH가 EBT보다 EBT에서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서 이 결과를 2026년 ACA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코도미넌트한 M2부터 프록시말 M2 여기서부터는 EBT를 루틴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레커멘데이션을 했었고 다만 이전에 헤르메스 콜라보레이션의 서브그룹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말 도미넌트 M2에 대해서는 클래스 2A 정도로 6시간까지는 리커멘데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 트라이얼이 실패를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자연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NIHSS가 낮은 환자들이 실링 이펙트로 작용을 했었을 것이고 먼 혈관에서 리퍼퓨전을 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ICH가 증가하는 것이 관련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EBT 에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EBT가 시행이 돼서 엘버 트라이얼에 비해서 올더 에이지가 포함이 됐었던 것도 영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베슬이 포함됐기 때문에 헤테로지니티가 있고 또 미보의 특이적인 데피시스를 MRS 기반으로서는 잘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비리티가 높은 환자는 도미넌트 M2로 오인이 돼서 트라이얼 밖에서 트라이얼 밖에서 인롤 바이어스로 인클루전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고려해서 최근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미보 트라이얼을 5월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6점 이상의 환자들을 등록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안 NIHS 10점의 결과가 10점의 환자들이 등록이 됐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IBT가
그 40% 미만으로 시행됐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EBT가 물론 오디널 MRS를 보았지만 인디펜던트 펑셔널 인디펜던스가 EBT가 확실히 높게 보고가 됐었고 NIHS 8점 이상의 시비리티를 보이는 환자들에서 이러한 EBT의 이피커시가 집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말 버스에서 더 역시 예상했던 대로 EBT의 이피커시가 확인이 됐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향후 퍼블리시 될 수 있는 디스탈스에 따르면 이게 타이거 리트리버라는 장치인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라디얼 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중에서 저직경 에센트 리트리버를 통해서 메보 환자들의 시행을 했었고 IBT가 할 수 없는 환자들만 모았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심토마틱 RCH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리퍼퓨전을 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보았고 메디컬에 비해서 86%라는 현재 엘버트라이얼과 비슷한 정도의 리퍼퓨전 레이트를 보여서 향후에는 이런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으면 미보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아웃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도 될 수 있습니다. 온고잉한 스텝 트라이얼과 더스크 트라이얼이 있기 때문에 향후 트라이얼이 발표가 된다면 미보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커런트 포지션에서는 non-dominant M2 이상의 디지털 베슬에서 NIHSS 6.2 미만의 환자는 다소 EBT를 시행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코도미넌트 NIHS 6.에서 7점 정도는 앨런 카운티 리전을 포함하거나 IBT 여부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헬메스 콜라보레이션이나 오리엔탈 미보의 결과를 보았을 때 도미넌트 M2 NIHSS 8점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EBT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라이얼들이 ACA나 MCA는 크게 대표하지는 못했는데 이 오클루전에 대해서는 RCT 기반의 데이터는 없지만 레지스트리 기반으로 했을 때 오리엔탈 미보의 레지스트리에서 MRS 01이나 02에 대해서 EBT가 좋은 영향을 보였고 베슬에 상관없이 보였으며 NIHSS 6점 이상의 시비리티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베니핏이 보인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탐머스 레지스트리에서도 이피커시 측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ICH 확률로 봤을 때 EBT가 피지블하고 세이프티하다라는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 PCA 오클루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레지스트리 기반 연구에서 MRS 01에 대해서 플라토 연구에서만 이피커시를 보는 바 있고 이러한 이피커시가 다른 연구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일관적으로 LCH를 올리기 때문에 NIHS 10점 이상의 시비리티를 보이는 환자의 선별적으로만 PCA 오클루전에 대한 EBT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에비던스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지 코어 인팍션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 20% 정도 알버 현재 20% 정도 아스펙트 5점 이하의 라지 코어 인팍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리퍼퓨전 말리거니 디드마 퓨틸리티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EBT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이제 2022년부터 24년까지 6개의 RCT가 보고되어서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텐전에서 유일하게 프리-MRS 0.2까지 포함을 했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프리-MRS 0.0에서 1 사이 디사빌리티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MRS 3이나 아니면 MRS 시프트 또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성공을 했었고 테슬라도 1년 아웃컴을 보았을 때는 성공한 연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이 이제 각기 다른 이미징 모달리티를 통해서 라지 코어 인팍션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레스큐 재팬이나 아니면 텐전, 라스테 같은 경우에는 퍼퓨전 이미징 없이 단순히 이제 아스펙트 기반으로 환자를 선별을 했었으며 엔젤 아스펙트나 셀렉트 2 같은 경우 물론 아스펙트 기반으로 설정을 했지만 퍼퓨전을 보아서 코어 크라이테리아가 되면 환자로 연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레스큐 재팬과 라스테는 대부분 MRI 기반으로 환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디퓨전 MRI 아스펙트라고 볼 수가 있고 라스테는 유일하게
그 하방 크라이테리아가 없이 MLS 아스펙트 제로부터 더 심한 환자들을 인도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비교를 해보면 주로 레스큐 재팬과 라스테가 고령의 CVD가 있는 환자들이 인롤이 됐었고 이미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맞게 라스테에서 아스펙트가 미디안 2점의 환자들이 보였고 또 코어 미디안 코어 볼륨도 135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연구에서 non-concept만으로 이용하여 환자를 선별하였고 컨센트 랜더마이제이션 타임이 약 12시간 정도를 보았을 때 이 연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환자들을 대변하는 연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얼 간의 앞선 헤트로지니티가 있으나 연구 결과는 모두 한 방향으로 EBT가 좋게 나타났으며 펑셔널 인디펜던스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 2배, NNT는 4에서 7 정도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라스트는 유일하게 아스펙트 제로 2를 56%로 대규모로 포함한 연구였고 이런 환자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탈리티를 유의미하게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n-concept만으로 환자를 선별하였는데 3개월 프라이머리 포인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1년에서 베니핏을 보여서 딜레이드 리커버리 패턴도 보인 연구입니다.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EBT의 효용을 보이고 있으며 에이지를 보았을 때 모두 특별하게 이제 텐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에이지가 80세를 넘어가면 베니핏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였고 NIHSS 아스펙트 코어 볼륨은 결과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연구에서는 onset randomization 타임이 6시간 이상 넘어가면 베니핏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라지코어 영상에서 라지코어 인팍션으로 보이더라도 EBT가 일관적인 효용성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페넘브라 셀베이지 가설에 따르면 코어가 크더라도 셀베이지할 수 있는 페넘브라가 있어서 라스테가 뒷받침하고 있는데 파이널 인팍션 볼륨을 페넘브라를 셀베이지하면서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파이널 인팍션 볼륨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이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코어에서도 셀베이지할 수 있는 코어 셀베이지 가설로 몇 퍼퓨전의 독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데마를 줄이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코어 셀베이지 가설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원유얼 데이터를 보면 EBT의 베니핏은 지속적으로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고 텐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장기 모탈리티의 베니핏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유얼 메타 아널리시스에서 EBT의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나서 기능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비율을 4배까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물론 EBT 그룹이 심터마틱 ICH나 NICH 비율을 의미하게 높이는 것은 확인했지만 모탈리티를 줄이고 기능적 예후를 좋게 함으로 예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exploratory secondary analysis 통해서 봤을 때 시비얼한 하우스필드 유닛 26 미만의 시비얼 하이퍼에티니티가 있는 부분이 26mm 이상으로 있으면 위험성이 증가하고 베니핏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라지코어 EBT는 로부스트한 경과를 보이지만 80세 초과의 고령 그리고 프리 스트로크 디서빌리티가 MRS 2 이상에 있는 사람들, 레이트 프리젠터 그리고 미스매치가 거의 없는 환자들은 환자가 인롤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라지코어 150 이상의 라지코어 인팍션에 대해서도 좋은 아웃컴을 보이는 결과가 퍼센티적으로 낮아서 충분히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인종행과 또 미국 여러 가지 컨트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오그래픽 다이버시티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해서 2026 ASA 가이드라인에서는 6시간까지 아스펙트 3에서 5까지 환자를 적극적으로 EBT를 시행을 하되 클래스 1으로 24시간까지 80세 미만의 환자에서
그 significant match effect가 없는 환자들이까지는 클래스 1으로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플레어 미스매치나 아니면은 CTP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펙트 제로 2는 라스트에서만 베니핏을 확인했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으며 CT 기반 스트레디지에서는 적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쉐어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고, 코어가 큰 환자는 베네핏의 그 디그리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 위험과 이익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릴레이티브 커션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은 더 주의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맨 니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발표된 26년 그 HAS 가이드라인에 이제 6시간까지 에스펙트 3에서 5까지 시행을 하고, 24시간까지는 80세 미만, 그리고 매치 이펙트가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펙트 3에서 5까지를 클래스 1으로, 그리고 제로 2에 대해서는 클래스 2A로 그 EBT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미보 non dominant M2 이상의 그 미보에 대해서는 AC, PCL 포함해서 그 기계적으로 EBT를 하지는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만, 향후 오리엔탈 미보와 디지탈스 그리고 온고잉 트라이얼이 퍼블리시 된다면 약간의 수정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보에 대해서 그런 프랙티컬 스트레치를 보면, 멀티페이지 CTA 이상의 하이 퀄리티 영상 기법을 통해서 뱃슬이 어디에 오클루전이 됐는지 또는 오클루전 스테이터스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최소 6점, 8점 이상이면 더 좋고 시비리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지행을 할 수가 있고, 페넥트 플레이즈를 포함한 IBT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 EBT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그 현실적인 목표를 고려해서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향후 연구 결과들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지 코어 인팍션에 대해서는 아스펙트 3의 5가 6시간 이내에 온다면 지체 없이 EBT를 시행을 하되 6시간 이상이면 어드밴스 이미지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아스펙트 0에서 2 같은 경우에는 에비던스가 강하지 않으니 가족들과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